항상 이 자리에 서면은 제일 마지막에 정부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제일 그 제도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항상 얘기하시고 결국은 항상 이제 정부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타이틀처럼 모의 수요를 위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미흡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한테 이 좋은 모유 수유를 정부에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가능하다면은 대신 이제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유 수유의 장점과 필요성을 정부에서 널리 알리고 모유 수유를 희망하는 산모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산모들에게 모유 수유 방법을 교육하던 그 보건소 산후조리원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쾌적하게 하고 그래 산모들이 어디서나 수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수유실 설치하도록 해서 그 수유실이 또 어디든지 쉽게 알리고 그 수유실을 쾌적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시설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가 실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고 만약 수유를 실시하지 있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책 수립 시 참고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유 수유 분위기를 확산하고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역할을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보시는 순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총 8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모유수유 클리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모유수유의 장점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고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신청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 교육 홍보 그리고 모유 착유기 대여 그리고 지역 내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홍보 등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엄마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단체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요거는 고양시청에서 한 건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단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착유기 구입 이용 시 유의사항 및 그 지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모유 수유와 관련된 다양한 산모식과 이유식 상담 등 올바른 영양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던 모유 수유 증진 및 실천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구보건복지협의를 통해서 보건소 담당자 그리고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2017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모유 수유의 장점 및 필요성 그리고 임신 중 모유 수유의 권장 방법 그리고 모유 수유 자세와 방법 그리고 직장 여성 수유 돕기 등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10월 달까지 총 8개 지역에 이렇게 권역별로 2회씩 나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대상 모유수유 교육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우리 출산을 하게 되면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출산을 한 그 산모들에게 건강관리사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분들이 어차피 직접 가서 산모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모유 수유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 방문 시에 산모들에게 모유 수유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유 수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모유 수유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모 수첩을 통해서 모유 수유 모유 먹이 방법이라든지 장점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산모 수첩은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다 임산부 때부터 그거를 이제 각 보건소나 아니면은 각 그 의료기관에서 그거를 별도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산모 수첩에 모유 먹이기, 모유의 장점이라든지 모유 수유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모유 수유 방법, 그리고 모유 보관 방법, 모유 수유 권장 기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래도 우리 산모들께서 한 번 더 모유 수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유니세프의 요 모유 수유 쉽게 성공하세요라는 이 포스터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건소 및 산부인과 등에 배포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음은 이제 수유시설입니다. 수유시설은 이제 전국에 이게 완전 모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인데요. 이 수유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관리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이제 올해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수유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자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 수칙을 안내하고 시설 관리자에게는 모유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보건소 및 수유시설에 한 3,000개소에 지금 배포를 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자에게 모유수유실, 가해적 수유실, 차규실 또 시설 구분 및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시설별로 공간 구성 그리고 비치 물품 환경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수유실 자가 점검표 그리고 이용자 수칙 관리자 수칙 등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대로만 하면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 별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해 6월 달부터 저희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 한 2,700개소의 수유실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도 말에 이제 그 등록된 2,744개소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했습니다만 3,259개소에도 실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그 결과는 게재해 놨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나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공시설이 한 1,135개소죠. 그리고 관공서가 667개소, 기업체가 907개소인데 아직 솔직히 2,744개소는 솔직히 그렇게 충분하진 않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수유시설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청결 상태라든지 비치물품 현황도 꼼꼼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시정을 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태 조사 점검표인데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시죠? 잘 안 보십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제 실제 점검 요원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원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이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있었는데 작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랑 저희랑 이제 뭔가 좀 일원화된 점검을 위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시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수유실닷컴이라고 이제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뿐만 아니라 그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가까운 자기 이제 이게 위치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주변에 가까운 공공시설이나 뭐 아니면 근처에 수유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면은 좀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모유수유 실태 조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는 이제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작년 말에 한번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모유 수유율이라든지 출생아 원령별 수유 양상 뭐 이런 실태 조사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정책 수립할 때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현재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임신 중에 계획한 수유 방법 그리고 수유 방법의 계획에 영향을 준 것, 뭐 모유 수유 계획 이유, 뭐 모유 수유율,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이유, 모유 수유를 언제 중단을 했는지, 그리고 출생아의 원령별 수유 양상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밑에 펴 보시면은 출생아 원령별 수유 양상을 이제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1주하고 2주 한 4주까지는 잘 되다가 5개에서 7개월 저희들이 이제 그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때부터 수요일이 확 줄더라고요. 주는 게 이제 되고 그때부터 아마 시기를 아마 이유식을 아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등등 이게 이제 그 2017년도에 실제 출산하신 임산부들을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한 3,500명 정도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막 통계청에서 한 거는 과거에 출산하신 분들 막 나이 관계없이 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사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직전 연도에 실제 출산을 해서 출산하신 분들을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유 수유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모유 수유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유 수유 실천 가족 사례 발표하기로 한 김광범이고요. 준비한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제가 뭐 제안을 하기에는 교수님이랑 변호사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안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경험을 좀 간단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저희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집에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새로운 도전 한번 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내는 사회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사회생활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는 완전 모유 수유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요. 그러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도 발의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분이 이제 모 산부인과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프로세스가 자연 출산을 강조해 주시고 자연 출산을 강조해 주시면서 또 교육도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모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같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니까 자연 출산을 하고 모유수를 하는 게 하나의 정상적인 기본적인 프로세스인가 보다는 어떤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기다려주거나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하지 않고요. 뭐 출산일 임박하면은 촉진제를 넣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출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한 그 의원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집에서 해서 그냥 계속 품에 있었는데 분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되는 퍼센티지도 많기 때문에 또 지적해 주셨듯이 앞에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일단은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의원들이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게끔 하는 그 모자동식 표현이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가 태어나면 엄마 가슴에 놓이고 엄마 이렇게 젖어 빨게끔 하는 게 출발점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모유 수유를 시작은 하실 것 같아요. 중도에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단하시긴 하지만 그런 게 이렇게 정립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집에서 낳다 보니까 한번 2번 정도는 이제 태반 유착이 돼가지고 이제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또 이제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원래 이제 둘째 때는 그 로스트 벌스라는 어떤 게 있는데요. 태반이랑 아이를 그냥 붙여놔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럼 산모가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실패를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순산이 아니더라도 계속 모유 수유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랑 이런 바람들은 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첫날 아이 낳고 아이가 너무 그 수유가 안 돼가지고 하룻밤을 다 샌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모유 수유 전문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음 날 저희가 가서 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소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거지로 하게 되면은 차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수유 가리기로 할 수는 있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유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수유가 어렵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1대1로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 몇 분씩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코칭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이제 계속 이렇게 포기하는 요인들은 제거해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도는 하실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완모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7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7,000명 이상의 아기를 받았고요. 그리고 쌍둥이 지금도 잘 받고 있고요. 또 여가 며칠 전에도 여가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37년 동안 아기를 받고 있지만 아기를 받는 조산사라면 물론 자연주의 출산 전문가이면서 둘째는 임신, 출산, 육아,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유수유 전문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소개를 드립니다. 저희 김순서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애기 아빠 정말 저희 짠했습니다. 저희는 4kg 때는 많이 받았거든요. 5kg 때를 넘어서 5.3kg가 가장 큰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수술하라고 하니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엄마에게 자연 출산과 모유 수유를 성공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 37년 했지만 3년 후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 달에 4번 내 교육을 무료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유 수유 교육도 당연히 저희는 엄마 아빠 함께하는 임산부 교실을 통해서 때로는 조부모까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예, 뭐 엄마 젖보단 분유가 더 좋아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오자라고 해서 같이 와서 얼마 전에는 시댁 어른들 2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신우까지 엄마 아빠 5분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연 출산 잘 하셨고요. 모유 수유 성공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산호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와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기를 딱 낳고 나서 출산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너무나 까탈스럽고 되게 깐깐한 교수님이셨거든요. 그 교수님 입에서 저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이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산전산후관리센터까지 같이 해다오 라는 부탁을 받고 아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원 개념이죠. 저희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조산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산전과 산후를 같이 아우르면서 자연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산원 출산 비용 정말 작거든요. 우리 복지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셔서 알 겁니다. 정말 조금씩 모여서 입원실 13개를 만들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모여서 저희가 조금 땅이 쌓고 있을 때 2001년도에 1000평의 땅을 사서 또 100평, 200평을 짓고 그것도 시멘트 집이 아닙니다. 황토와 편백나무 집입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와 아이들을 쉬면서 출산하고 모유수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조산원을 신축하는데 왜 걱정을 하니? 정부에서 20년, 30년 분할, 납부, 무이자 그리고 당장 저희 사촌 아주버님이 양돈을 하십니다. 돼지 키우는 농장을 하시는데 저희 2009년도에 조산원을 짓는데 재수 씨는 이자는 한 푼도 안 내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양돈 하는데도 1%로 꿔주는데 아기 받는 조산원에 왜 이자를 받아야 돼? 명답입니다. 도청에 가서 보건위생과나 지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조산원에 많은 혜택을 받고 집을 짓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전국에 조산사, 개업조산사가 몇 명 없습니다. 이 조산사가 지금 없어지면 우리나라 출산 문화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더불어 아까 애기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모유수유는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출산을 하려면 2박 3일, 3박 4일도 걸립니다. 하지만 기다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 하나도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만비 청구만 하지 본인 부담 한 푼도 안 시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큰 집을 짓고 굉장히 큰 이제 진짜 모험을 했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도 저는 후회 없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고요. 모유수유를 하려면 정말 사회 각층에서 정부에서 모두 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 남편이 몇 년 전에 한참 전이죠.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베갯머리 송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 첫 출근할 때 여보 학교 출근하면 여자 선생님이 몇 분인지 출산하신 분이 몇 분인지 그중에 모유수유 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반드시 파악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고 묻더라고요. 반드시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에 모유수유실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일과 저희 남편이 교육계에 있어서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둘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멋있는 작품들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작년에 제주도 교육감에 출마하게 했습니다. 4,000표 차이로 떨어졌지만 저희는 정말 많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 모자동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후조련을 하다가 2017년 8월 9일자로 접었습니다. 2층 100평, 입원실 11를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저 쉬러 왔지요. 모의수 하러 오지 않았어요. 또 친정어머니들은요. 딸이 힘들다고 젖 먹이면 안 된다고 분유수 해야 된다고 또 남편들은 아내의 젖 모양이 미워진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부족한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유회사에서 저희 조산원의 접근을 금지했었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모의수유에 정렬을 저희가 투신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산후조리를 또 그만두게 됐냐? 나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2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1층에 있는 곳만 조산원에서 출산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산후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왜? 목적은 모의수유 성공이거든요. 정말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딱 2년이 됐습니다. 100% 모의수유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한 2, 3일 동안까지는 엄마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까탈스러운 아기는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아기 할머니가 돼서 저희랑 방에서 한 5-6시간 자기 하면서 또 울 때마다 가서 젖먹이 와서 데리고 자고 엄마를 조금 쉬게 해줬습니다. 엄마들이 또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2, 3일만 지나니까 나오지 않던 젖도 잘 나오기 시작했고요. 웬만하면 저희는 분유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4.5kg, 5kg 이런 애기가 나왔을 땐 기를 쓰고 더 달라고 하죠. 그럴 땐 조금 분유를 혼합하는데 우유 꼭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티스푼으로 했더니 애기들이요 꼴까닥 잘 삼킵니다. 그래서 엄마 젖 먹인 다음에 조금 줄게 하면서 애기한테 얘기하면서 엄마 젖을 잘 빤 다음에 조금 주고 그러면 3, 4일 지나면서는 젖이 잘 나오고 그때부터는 분유를 안 줘도 선생님 어젯밤에는요 3번밖에 안 찾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정말 매일매일 완전히 환호성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원을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네. 왜냐? 신생아실이 있는 한은 모의수에 성공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차츰 줄여가는 방안도 복지부에서 연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모자동실, 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모자동실 하려면 저희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가도 좀 쳐주면 저희가 빚 갚는 데서 조금은 도움이 되고 예, 더 많이 웃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모의수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자연 출산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연 출산, 조산원 또 산부인과 합쳐봐야 1% 안 됐습니다. 0.몇 %죠. 재작년에 카나다 토론토에 세계 조산학회 저희는 해마다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카나다 전체 출산율 중에 조산원에서 자연 출산하는 경우가 20%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조산원 가서 아기 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가끔 할머니들도 남편들도 요즘 조선시대냐고 조산원에 가서 낳게.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조산원에 낳는다는 엄마들이 오십니다. 요즘은 조산원 출산은 정말 준비된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아이와 엄마들의 건강과 그러면 자연 출산이죠. 그리고 아이 건강은 모의수유죠. 이게 저희 이 생명 다하도록 아마도 8, 90 넘어서도 아마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나이 67세입니다. 53년생. 10kg는 가볍게 들어오고요.
예, 하프도 그냥 헉헉거리지 않고 들어올 만큼 체력 관리 해놔둬야지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오래오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권미혁 의원님 또 그분은 특히 이제 그 여성연합이라고 NGO 활동으로 아주 그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국회에 오셨지만 그래서 이 40 몇 년 동안을 제정하지 못한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었고요. 우리 김재욱 회장님, 송보경 회장님, 또 우리 조혜진 회장님, 육아방송 이사장님이시면서 특히 이 문제에 정말 관심 있으시고, 근데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인만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 국회의원이 지금 뭐 몇 프로가 있지만 정말 이 일을 누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법안이 꼭 통과되는데 정말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실 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 발의를 권미혁 의원님과, 그러니까 저희들 이 민간에서 그동안 했었던 그런 그 활동들을 이제 그러면서 또 저희가 정리하면 또 국회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이게 법에 어떻게 제정하는데 가장 이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마찰이 없이 잘, 그리고 법이 통과될 수 있는 또 법의 그 원칙을 그 전문위원실에서 다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발의되게 된 그 3법을 해주신 배경에서는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참 직접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신한미 존경하는 부장 판사님, 우리 서울 가정법원에 계시면서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지만요. 이런 우리 그런 직접적인 그 법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을 조언해줬기 때문에 했죠. NGO에서는 다 법적인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회에 정말 모유 수유실이 없다 이런 것조차도 그 자체를 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가 됐듯이,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저 발표를 듣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저희 나라에 이제 법이 제정이 돼야 예산도 나올 수 있고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금 조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자치에서는 또 그 조례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그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이 다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앞장서서 해주시는 그분들이 오늘 대표로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김상희 또 저출산 대책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시고, 얼마 전까지 여성가족위원장 하셨던 전혜숙 의원님도 저희 다 함께 해주셔서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가 내년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시행이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몇십 년 동안 정말 이렇게 헌신해 오신 우리 NGO 하면 또 소비자 뭐 하면 정말 우리 김재욱 회장님이나 송병우 교수님 또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정말 지원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우리 조혜진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NGO 대표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 심부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년 우리가 모유수유 주간 기념식에서는 정말 그 축제의 분위기로 그것이 이제 전국에 확산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간단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어떤 의견 제시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보다는 모유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그 TV나 인터넷 등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광고 같은 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네, 발표를 하고요. 그 분유에 대한 광고는 많이 봤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광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유수유 장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흡연을 위한 장소인 흡연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은 많은데 그에 비해 모유수유실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모유수유에 관한 정책이나 행사 아니면 교육이 활성화되어서 모유수유의 장점과 그 방법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유수유넷이라는 단체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유수유넷이라는 단체도 알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발표도 많이 들어서 더 좋았던 기억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은 거 많이 배우고 더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셨지만 학생이건 뭐 옛날에 기라성 같은 교수님이건 간에 한 분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역사가 바뀝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지금 조순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법이 돼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함께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것은 뭐냐면 어느 국회의원만 맡겨서는 안 되죠. 우리 함께 노력해가지고 여기 학생들도 있고 계시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라고 이름하는 사람한테 이 법이 이렇게 중요하니 통과시켜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편지 한 장 저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돼서 내년에는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적고 그런 거 하지만 계속해서 모여서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기에게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날도 오고 조산원도 무시받지 않고 많은 조산원이 생겨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 모유수유넷은 여성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게 모유수유하는 그날까지 아마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